안녕하세요. 힌키랩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곳까지 날아간 우주선에서 가장 긴급했던 문제는 로켓 엔진이 아니라 화장실이었거든요. 300억 원짜리 최첨단 화장실이 발사 직후 멈춰버렸고 고쳤더니 4일 만에 또 터졌어요. 미니밴 2대 크기의 공간에 4명이 10일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요. 53년 만에 다시 달로 향한 아르테미스 2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황당한 사건이 왜 화성 탐사의 열쇠가 되는 건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 아르테미스 2호가 드디어 발사됐어요. 53년 만에 인간을 다시 달로 보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승무원은 총 4명, 사령관 리드 와이즈먼, 조종사 빅터 글로버, 임무 전문가 크리스티나 코크, 그리고 캐나다 우주청 소속 제러미 헨슨까지. 이 4명이 약 10일간 달을 돌고 지구로 돌아오는 게 미션이었어요. 발사는 완벽했어요. 로켓도 정상, 궤도 진입도 문제 없었죠. 근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어요. 바로 그 300억 원짜리 최첨단 화장실이요. 화장실 안에는 선풍기 같은 날개 회전체, 임펠러라는 부품이 있거든요. 이게 돌아가면서 공기 흐름을 만들어 폐기물을 처리하는 건데, 이걸 처음 가동하려면 마중물이 필요해요. 펌프를 돌리기 전에 미리 넣어주는 물이죠. 그 마중물이 부족했던 거예요. 결국 팬이 멈췄고 화장실은 작동불능 상태가 됐어요. 발사한 지 채 하루도 안 돼서요. 우주복을 벗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좁디 좁은 공간에 4명이 갇혀 있는데 화장실이 안 된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때 나선 사람이 크리스티나 코크예요. 코크는 휴스턴 관제센터와 교신하면서 화장실을 직접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우주 공간에서 부품 하나하나 꺼내고 점검하고 다시 조립한 거죠. 결국 수리에 성공했고 코크에게는 스페이스 플럼버, 우주배관공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우주비행사는 의사이자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때로는 배관공까지 되어야 해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있었어요. 수리를 마친 뒤 위생베이 히터를 처음 가동했는데 우주선 안에 타는 냄새가 퍼진 거예요. 다행히 새 장비가 처음 돌아갈 때 나는 현상이었지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승무원들 심장은 분명 쿵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4일 만에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소변 배출 노즐이 문제였어요. 화장실에서 처리된 소변은 우주선 밖으로 배출되거든요. 그 출구 부분이 우주의 극저온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꽁꽁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수구가 얼어서 막힌 거죠. 해결 방법이 기발했어요. 우주선을 천천히 회전시켜서 얼어붙은 노즐 쪽에 태양빛이 쬐도록 한 거예요. 우주에선 태양이 직접 닿는 면은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얼음을 녹여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죠. 300억 원짜리 첨단 장비를 햇볕에 말린 셈이에요. 해동은 됐지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귀환할 때까지 화장실을 절반 용량으로만 운영해야 했고 부족한 만큼은 비상소변기로 버텨야 했어요. 비상소변기, 공식 명칭이 CCU인데 솔직히 말하면 봉투에 가까운 장비예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나사라는 세계 최고의 천재 집단이 수십 년간 개발하고 수백억을 쏟아부은 화장실인데 밖에 나가면 소변이 얼 수 있다는 걸 예측 못한 거거든요. 로켓 궤도 계산은 소수점 열 몇 자리까지 맞추면서 정작 배출구가 얼어붙을 거란 건 빠뜨린 거예요. 300억 원짜리 첨단 화장실이 절반 용량의 비상소변기로 버텨야 하는 상황. 그런데 사실 이 화장실보다 훨씬 더 아슬아슬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화장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진짜 미션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르테미스 2호는 지구에서 40만 6,719km까지 날아갔어요. 이건 1970년 아폴로 13호가 세운 기록을 6,607km나 넘어선 거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도달한 가장 먼 거리를 갱신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비행에서 승무원들은 달 빗면을 직접 봤어요. 우리가 매일 보는 달의 앞면은 약 31%가 어두운 바다로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토끼 모양 같은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뒷면은 바다가 겨우 1%밖에 없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크레이터로 빼곡한 거칠고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는 거죠. 달 뒤를 지나는 동안 약 40분간 지구와 통신이 완전히 끊겼어요. 달이 전파를 막아버리거든요. 보통이라면 긴장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승무원들은 오히려 이 시간을 즐겼어요. 누가 뭘 보라고 지시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자유롭게 관측한 거예요. 빅터 글로버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공상과학 영화 같았다고요. 이 장면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53년 전 아폴로 8호가 달 너머로 떠오르는 지구를 처음 찍었잖아요. 그 유명한 어스라이즈, 지구도지 사진이요.
그때는 사진 한 장으로만 남았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 순간을 함께 본 거예요. 우주 탐사가 더 이상 나사 관제센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로 같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하지만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은 귀환이었어요. 시속 38,600km로 대기권에 돌입하는 순간 승무원의 생사는 히트실드 하나에 달려 있었거든요. 히트실드 표면 온도가 2760도까지 올라갔어요.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이에요. 그 불덩이를 뚫고 오리온 캡슐은 4월 10일 태평양에 무사히 착수했습니다. 53년 만에 달 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우주에서 화장실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요? 사실 우주 화장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1961년 앨런 셰퍼드가 로켓에 올라탔을 때 이미 시작됐거든요. 발사가 4시간 넘게 지연됐는데 우주보관에는 소변을 처리할 장치가 아예 없었어요. 결국 셰퍼드는 우주보관에 그대로 소변을 봤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우주 화장실 문제예요. 아폴로 시대는 더 처참했어요. 소변은 전용 주머니에 담고 대변은 접착식 봉투에 받아서 일일이 테이프로 밀봉했거든요. 이 과정이 한 번에 10분 이상 걸렸어요. 무중력이라 모든 게 둥둥 떠다니는 환경에서요. 1969년 아폴로 10호에서는 전설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캡슐 안에서 대변이 떠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 공식 녹취록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한 우주비행사가 이거 뭐야? 하니까 다른 사람이 손대지 마. 그게 뭔지는 알겠는데 누구 거야? 3명 모두 본인 거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달을 앞두고 인류 최고의 엘리트들이 정체불명의 대변 앞에서 당혹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1973년 스카이랩에서야 기류로 빨아들이는 방식의 진짜 화장실이 처음 등장했지만 국제우주정거장의 화장실도 고장이 잦았고 우주비행사들 사이에서 가장 불편한 시설로 꼽혔어요. 60년 동안 우주 화장실 문제는 한 번도 완전히 풀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테미스 2호의 300억 원짜리 UWMS도 그 역사에 한 줄을 추가한 셈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거든요. 화장실이든 달비행이든 이건 전부 첫 번째 조각에 불과해요. 53년 전 아폴로가 달에 간 건 쉽게 말하면 캠핑이었어요. 가서 돌 좀 줍고 깃발 꽂고 돌아온 거죠. 아르테미스는 달라요. 이건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달에 기지를 세우고 사람이 머무는 게 목표거든요.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눌러앉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달 남극에 물얼음이 있어요. 이걸 전기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로 나뉘거든요. 산소는 숨 쉬는 데 쓰고 수소는 로켓 연료가 돼요. 달이 우주주유소가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 연료를 실어 나를 필요 없이 달에서 직접 충전해서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더 먼 곳이 바로 화성이에요. 달의重力은 지구의 6분의 1이거든요. 지구에서 바로 화성으로 쏘는 것보다 달에서 출발하면 연료가 훨씬 덜 들어요. 달은 화성 가는 길의 중간 기착지인 셈이죠.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폴로가 프로그램 전체에 약 309조 원을 썼는데 아르테미스는 아직 진행 중인데도 벌써 100조 원을 넘겼어요. 로켓 한 번 쏘는 데만 약 5조 원이 드는 규모예요. 이 경쟁에 뛰어든 게 미국만이 아니에요.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협정에 61개국이 서명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따로 연합해서 17개국과 달기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2030년까지 유인달 착륙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결국 땅 따먹기인 거죠. 재밌는 건 우주조약상 달의 영토 소유는 금지예요. 하지만 시설 보호를 위한 안전지대는 설정할 수 있어요. 결국 먼저 짓는 쪽이 임자가 되는 구조인 거죠. 300억 원짜리 화장실 고장이라는 황당한 사건. 그런데 이게 바로 인류가 화성까지 가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였어요. 화장실 하나의 교훈이 화성행 발자국을 한 걸음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은 우주에 가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